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항공산업을 가장 쉽게 설명해준다고 자부하는 대기업의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몽골 운수권 확대로 인해서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제주항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몽골 운수권이 어떻게 확대가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추가 상승 모멘텀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몽골 노선의 지방발 운항이 확대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뒤에 현재 몽골 여객의 수유 현황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네, 영상 지켜봐 주시면서 혹시나 마음에 드셨다고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몽골 노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몽골 노선 같은 경우 수익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항공사들한테 몽골 노선에 이렇게 몽골 노선이 확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호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세부적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몽골 노선 같은 경우 이렇게 항공 자유화는 무산이 된 모습을 보였지만 지방발 운항은 확대를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지방 공항에서 몽골로 향하는 이렇게 하늘길에 확대가 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이 항공 자유화를 기대를 했던 이런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을 중심으로 좀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LCC들도 이런 국내 지방 몽골 노선의 수익성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운수권 확보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과 이렇게 몽골 정부가 이런 국내 지방 공항에서 출발하는 몽골행 노선을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인천, 부산, 대구, 청주, 무안에서만 운행이 가능했던 몽골 노선이 바로 제주 양안에서도 운행할 수 있게 됐는데요. 기존에 주 15회였던 지방공항발 몽골 노선이 주 24회로 확대된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런 지방발 몽골 노선에 적용되던 운항 기종도 사라졌는데 해당 노선 같은 경우 최대 200석 이하의 항공기만 운항이 가능했는데 이렇게 이제 200석이 좀 넘는 대항공도 운항할 수 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 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항공 자유화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개입이 없이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해당 국가의 공항과 협의하는 형태로 이 자유화 지역은 국가의 운수권을 신청 및 허가 과정을 좀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항공사로서는 영업 결과에 따라서 노선 취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항공 자유화 같은 경우에는 몽골 측의 반대로 무산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대왕항공사 역시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은 아닌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항공 자유화는 좀 무산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LCC들도 좀 아쉽다는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바로 몽골 누선이 이렇게 소익성 확보에 대해서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 몽골 노선의 운항 거리 같은 경우에는 약 1975km로 홍콩 그리고 이런 동남아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항공권 가격 자체가 꽤 가까이 비쌉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공사 입장에서는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는 셈인데요. 실제로 3월에 몽골 노선 왕복 항공권 가격 같은 경우 84만원까지 치솟았지만 홍콩 항공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선으로 이렇게 가격 차이가 좀 크게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몽골 노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23년 8월에 이렇게 나온 기사인데요. 몽골 노선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항공업계들이 좀 활짝 웃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몽골 방문 여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25만 이렇게 좀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고 운항 편수 또한 전년 동기 대비 130%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국내에서 일하는 이러한 몽골에 국적 근로자가 많고 한국을 방문하는 유학생도 있기 때문에 노선에 대한 수요가 좀 상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렇게 몽골에 여행을 가는 것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2021년 같은 경우 몽골 탑승객이 4만 1000여 명이었지만 22년 31만 8천여 명 그리고 지난해 23년에 65만 3천여 명으로 계속해서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한국과 몽골이 경제 동반자 협상, 1차 협상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렇게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고객 전망도 제가 좀 밝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몽골 노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LCC의 몽골 노선 탑승률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몽골 노선 탑승률이 2022년에 80% 후반이었습니다. 이 운항 시작일이 6월 말이었던 것을 고려를 해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리스크적인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LCC들은 이번에 확대된 운수권에 관심을 크게는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지방 공항에서 몽골로 향하는 수요는 좀 한계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좀 보고도 있고요. 또 몽골 여행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6월에서 9월로 현재 지방에서 몽골로 향하는 운수권을 갖고 있는 항공사들은 이렇게 성수기 외에는 운항을 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확대된 운수권을 바탕으로 국내 항공사들이 좀 욕심이 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6월과 이 9월에 성수기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익성 자체가 노선이 좋기 때문에 제주항공이 이렇게 또 몽골 노선 확대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의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주항공의 몽골 노선에 대한 수혜들을 알아봤으니 차트적인 부분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차트가 1월 중반에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망과 업황이 많이 안 좋아졌다기보다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저PBR 관련주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를 연관이 되면서 한국의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면서 항공 쪽들의 수급이 좀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연기금 같은 경우에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식을 매수를 해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게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지켜본다고 하시면 연기금을 필두로 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급이 쏠리고 있는 이런 저PBR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를 좀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기관계에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기관계 매수가 좀 돌아올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을 함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계속해서 차트적인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현재 이동평균선 밑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21선에서 저항을 받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동평균선들을 돌파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돌파 후에 저희가 앞에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인 12,550원대 이 부근대를 돌파하면서 안착을 할 수 있을지 이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향후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에 지지를 받았던 이런 9,390원대 이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지켜보시고 이 부분은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전 저점을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리스크적인 관리를 하시는 게 안전한 수의 방법 중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제주항공의 이런 몽골 노선 확대에 따른 수혜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들을 조금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